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경제학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 한계 효용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효용,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MUI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I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제 consumption good 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U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consumption good, 그러니까 Q1이죠. 첫 번째 consumption good의 한계 효용. MU2면은 이제 두 번째 컨섬션 굿의 한계 효용이겠죠. 그래서 MUI라면 이제 컨섬션 굿 I, 그래서 QI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늘어나는 혹은 이제 변화하는 효용의 양을 우리가 MUI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자, 마지널 유틸리티의 개념은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제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이 어떤 컨섬션 굿을 소비재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 개념이 이제 한계 효용의 개념이에요. 자, 한계 효용은 우리가 이 미분의 개념으로 사실 정의를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MUI 한계 효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미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다.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자,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4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편미분이죠. 자, 편미분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Q1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이제 U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개념이죠. 편미분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편미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변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Q1과 Q2만 있는 상황이고, Q1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Q2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Q2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Q1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그래서 바나나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사과 소비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과연 효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모노토니스티 가정을 했었죠. 소비자 선호에 대해서. 그래서 소비자 선호에 대해서 모노토니스티 가정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소비하면 이제 더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량이 늘어나면 효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노토니스티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한계 효용은 이제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막대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2,1 이렇게 쓴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편미분을 계산을 한 다음에 2,1에서 그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을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이제 편미분을 하고 그러면 그 식이 주어지겠죠. 그럼 그거를 2,1에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값이 4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컨섬션 번들이 2,1이에요. 사과 2개, 바나나 하나. 그래서 현재 컨섬션 번들이 2,1인데, 자, 현재 상황에서 사과의 한계 효용이 4라는 뜻이죠. 즉 현재 2,1, 사과 2개, 바나나 하나 소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과를 하나 더 소비를 하게 되면 효용이 4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효용함수의 예를 자, 요 예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MU1 그래서 첫 번째 컨섬션 굿의 한계 효용이죠. 이거를 이제 편미분을 하면 되니까 편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사과 2개, 바나나 3개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과 2개, 바나나 3개 소비하는 상황인데 이때 사과를 하나 더 먹으면 과연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니까 사과의 한계 효용, Q1의 한계 효용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Q1 자리에 2 넣고 Q2 자리에 3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을 하면 이제 요 값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양수가 나올 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섬션 번들이 2,3이면 사과의 한계 효용은 요런 값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컨섬션 번들이 달라지면 한계 효용의 값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계 효용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Q1의 한계 효용 포뮬라죠. Q1의 한계 효용 포뮬라는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컨섬션 번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의 값은 이렇게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항상 양수라는 건 똑같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이 한계 효용 개념을 사용을 해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인디퍼런스 커브를 하나 그렸고 자, 인디퍼런스 커브 상의 어떤 컨섬션 번들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렸고 그럼 인디퍼런스 커브가 지금 여기 컨섬션 번들 A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컨섬션 번들 A에서의 지금 파란색 접선이 있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기울기를 우리가 줄여서 이제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렇게 불러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줄여서 MRS.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우리가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르고 자, 이 MRS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 MRS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이제 포뮬라를 구할 텐데 이제 MRS 포뮬라는 한계 효용의 비율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MRS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뭘 나타내느냐 하면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는 소비자가 인디퍼런트한 컨섬션 번들들을 다 연결해 놓은 그러한 곡선이죠. 자, 이제 유틸리티
펑션, 효용 함수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하면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컨섬션 번들들을 다 연결해 놓는 곡선이 바로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기 위해서 Q1과 Q2 간의 일종의 교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렸고 지금 컨섬션 번들 A를 생각해 봅시다. 자, 컨섬션 번들 A에서 우리가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기울기라는 거는 Q1과 Q2 간의 이제 교환 비율이에요. 일종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자,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과와 바나나의 지금 교환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점 A에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 A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나나를 포기를 하고 사과를 얻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거를 지우고, 자, 점 A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바나나를 내가 좀 포기하고 지금 Q2는 바나나니까 지금 빨간색 화살표만큼 내려온다는 거는 바나나를 내가 덜 먹는다는 거죠. 바나나를 덜 소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Q1에서는 지금 사과를 내가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점으로 우리가 하게 돼요. 자, A와 B는 지금 소비자가 인디퍼런트하죠. 그래서 A와 B 점에서는 소비자가 얻는 효용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어떤 그런 교환을 생각을 해볼 때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데, 자, 바나나를 포기하고 사과를 더 얻는 그런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바나나를 더 많이 포기해서라도 사과를 이제 좀 얻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A점에서는 지금 A와 B가 효용이 같은데, 지금 A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사과는 적게 소비하고 바나나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 바나나로부터 내가 얻는 그러한 어떤 효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러분 이제 사과와 바나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 사과 하나 먹고 이제 사과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과를 계속 먹을 때 우리가 모노토니스티 가정에 의해서 효용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더 more, 더 better니까. 효용은 점점 더 높아질 텐데, 그래서 Q1 컨섬션이 늘어날 때 Q2도 마찬가지고 소비재의 소비가 늘어날 때 효용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모노토니스티 가정 때문에. 그래서 효용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 먹으면 효용이 더 높아지고, 즉 이제 내가 더 선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처음 사과 하나 먹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맛있고 행복할 거예요. 사과를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 맛있고 행복하긴 하지만 첫 번째 사과만큼은 아닐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사과를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럼 세 번째 사과를 먹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뭐 맛있고 행복하긴 하지만 이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도가 처음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아마도.
그 4개, 5개 사과를 점점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효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정도는 아마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즉 내가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계 효용이 MU1이죠. 이제 Q1의 한계 효용이니까. 자, 한계 효용은 양수긴 한데 그 양수인 값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과를 하나만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사과를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러면 한계 효용이 양수니까 내 효용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계 효용이 되게 커요. 한계 효용이 되게 큰 값이라서 내 효용이 많이 늘어나요. 자, 그런데 사과를 2개 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를 더 소비했어요. 사과를 3개째 먹어요. 그럼 한계 효용이 양수이기 때문에 효용이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난 정도가 적어요. 처음보다. 즉 한계 효용이 양수긴 하지만 그 값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거는 한계 효용이라는 거는 양수긴 하지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래프에서 A라는 점은 지금 A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바나나가 많아요. 사과보다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나나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효용, 즉 한계 효용보다는 아무래도 사과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좀 더 크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나나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은 좀 적고 사과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아무래도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내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바나나를 포기하고 사과를 추가로 얻는데 이때 추가로 얻게 되는 사과의 양이 아주 좀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나나는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추가로 얻는 사과의 양은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좀 적은 상황인 반면에 사과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A와 B 컨섬션분들을 비교하면 여전히 나는 인디프런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C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C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는 우리가 이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접선이 이제 거의 수평선에 가깝죠. 자, 거의 이제 수평선에 가까운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과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사과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어요. 따라서 A점과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자, A점과는 반대 상황이라서, 자, 이제는 내 입장에선 사과보다 바나나가 더 소중해. 바나나는 이제 하나만 추가로 소비를 해도 효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즉 한계 효용이 굉장히 큰데, 사과는 지금 소비량이 많은 관계로 한계 효용이 적어요. 그래서 사과는 추가로 먹어봤자 효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A에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교환을 생각을 해보면, 교환 비율을, 사과와 바나나 간의 교환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내가 사과를 얻기 위해서 바나나를 뭐 굉장히 많이 포기할 그런 의사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는 바나나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내가 사과를 많이 희생할 그런 용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이제 아까 A점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환 비율이 아까와 비교해 보면 훨씬 작아졌죠.
그래서 지금 A점에서의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 A점에서의 인디퍼런스 커브의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여기 C점에서의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라는 게 지금 사과와 바나나 간의 교환 비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A점에서는 지금 사과와 바나나 간의 교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즉 이제 주어진 양의 사과에 대해 내가 바나나를 많이 희생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C점과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교환 비율이 낮아지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좀 더 수평에 가까운 그런 평평한 모습을 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논의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게 일반적으로 음의 기울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점점 평평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MRS가 디미니싱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논의로부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MRS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MRS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계 효용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죠. 즉 MRS와 한계 효용 간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쉽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 기울기가 지금 MRS죠. 인디퍼런스 커브 기울기 이제 MRS인데, 자, 이 기울기 이 MRS를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미분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전미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효용이, 자, 우리가 인디퍼런스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디퍼런스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인디퍼런스 곡선상에서는 우리가 그 효용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곡선상에서는 지금 모든 컨섬션 번들들이 동일한 효용을 주기 때문에 이 인디퍼런스 커브 상에서의 변화는 효용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미분 우리가 공식을 활용을 해서 전미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그 변수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우리가 전미분 공식을 활용을 해서 효용함수를 전미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결국 이 지금 표시한 우리가 이제 이 우변에 표현한 이 수식이 0이란 뜻이니까, 자, 얘를 좌변으로 보내고, 자, 양변에 얘네 둘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괜히 저거를 절로 보냈네요. 자, 마이너스를 다시 저쪽으로 보내주면,
이쪽으로 보내주면 자, 그래서 결국 요 기울기 자, 요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 이게 지금 MRS죠. 이 기울기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요 우변에 나온 것처럼 편미분 값들의 비율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편미분한 값들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한계 효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u1, mu2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미분 공식을 활용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 MRS와 한계 효용 간에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MRS 포뮬라를 우리가 이렇게 한계 효용들 간의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S 포뮬라까지 우리가 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perfect substitute 그리고 perfect complement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perfect substitute. perfect substitute 그리고 perfect complement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대체제 이렇게 부르고, perfect complement는 이제 완전 보완제라고 불러요. 자, 이제 완전 대체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두 개의 소비자가 있을 때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와 이제 펩시콜라를 생각해 봅시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간에 저는 맛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한테는 코카콜라 한 캔하고 펩시콜라 한 캔이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완전 대체제예요. 코카콜라 하나가 펩시콜라 하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펩시콜라 하나가 코카콜라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서로 완전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완전 보완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컨섬션 구직이 있을 때 그 두 개를 항상 일정한 비율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재화들을 우리가 완전 보완제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신발이 있는데 자, 신발 왼쪽 신발, 그다음에 오른쪽 신발이 있어요. 자,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은 항상 하나씩 있어야 되죠. 왼쪽 신발이 두 개고 오른쪽 신발이 하나면 이거는 왼쪽 신발 하나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왼쪽 신발 하나와 오른쪽 신발 하나를 똑같이 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발은 완전 보완제. 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커피를 마시는데 이 사람은 항상 커피를 마실 때마다 스콘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항상. 커피를 마시는데 스콘을 빼놓고 마실 수가 없고, 스콘을 먹는데 커피를 빼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커피 한 잔과 스콘 두 개를 항상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과 스콘 두 개가 이제 항상 같이 소비돼야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커피와 스콘이 완전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rfect substitute 케이스의 경우에는 perfect substitute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효용함수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보통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와 펩시 간에 이제 1대1로 완전하게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효용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하고 0,2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코카콜라 한 잔, 한 캔 마시는 그런 컨섬션 굿이고, 여기는 펩시콜라를 한 캔 마시는 컨섬션 굿이죠. 여기다 대입해 보면 효용이 똑같아요. 즉 이거 둘 간에 무차별하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2,1, 뭐 1,2 마찬가지고 해보면 이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간에 1대1로 완벽하게 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를 내가 코카콜라를 두 잔 더 마시는 대신에 난 펩시콜라를 2잔을 덜 마시겠다. 이래도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혹은 내가 코카콜라를 3잔을 덜 마시고 그 대신에 펩시콜라를 3잔을 더 마시겠다. 여전히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즉 코카콜라, 펩시콜라 간에 1대1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Q1 플러스 Q2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대1 대체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린다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프레퍼런스 맵을 우리가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를 먼저 하나를 그려봅시다. 자,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려면 어떤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으면 그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는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컨섬션 번들들을 다 연결해 놓은 곡선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2 이 경우도 효용이 3이죠. 혹은 뭐 3,0 이것도 효용이 3이죠. 그래서 많은 컨섬션 번들들, 효용 3이라는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컨섬션 번들은 이러한 수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2도 되고 3,0도 되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훨씬 쉽게 이러한 컨섬션 번들들이 어떤 컨섬션 번들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럼 그래프로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마치 이제 Q2가 Y 변수고 Q1이 X 변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보면,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써보면 지금 Q2를 우리가 Q1으로 Q2와 Q1 간에 일종의 함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3이라는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건데, 그걸 다 찾으면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볼 건데, 지금 모든 컨섬션 번들들이 효용을 3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Q1하고 Q2의 값이 그냥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Q1이 3인데 Q2가 똑같이 3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효용이 6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Q1과 Q2 간에 효용이 3이 되는 그러한 효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Q1하고 Q2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활용을 해서 마치 Q2를 Y 변수, Q1을 X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주면 요거는 이제 지금 잘못 썼죠.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계산. 그래서 이게 지금 3은 Q1 플러스 Q2니까 이거는 Q2는 마이너스 Q1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이 되고, 지금 여기 y 인터셉트가 3, x 인터셉트가 3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이런 직선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Q1과 Q2가 이제 이 소비량이니까 소비량이 뭐 음수가 된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에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얘는 이제 효용이 3인 그런 인디퍼런스 커브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래프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3이라는 효용을 주는 그런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교환 비율이 이제 1대1인 거죠. 즉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간에 지금 1대1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꼭 어떤 두 개의 재화가 이제 완전 대체제 관계인데 꼭 1대1 관계는 아닐 수도 있겠죠. 뭐 2대1로 완전히 대체될 수가 있고, 뭐 혹은 뭐 3대2로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효용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완전 대체제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완전 보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완전 보완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효용 함수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로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은 항상 1대1 한 켤레씩 1대1로 완전 보완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효용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값이 효용의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2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를 하게 되면 효용이 1이 돼요. 왜냐하면 1과 2 중에는 1이 작은 값이니까. 3,7이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하면 내 효용은 3이 돼요. 왜냐하면 3이 작은 값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민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1대1 완전 보완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왼쪽 신발 하나, 오른쪽 신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사실 오른쪽 신발 하나는 의미가 없고 이 왼쪽 신발 하나, 오른쪽 신발 하나 해서 이 한 켤레만이 나한테 효용을 줘요. 그래서 그때 효용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경우라면 지금 이 왼쪽 신발 3개, 오른쪽 신발 7개면 지금 3켤레만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신발 4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켤레만이 나에게 효용을 줘서 내 효용이 그때는 3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효용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완전 보완제 관계에 있는 이 소비재들에 이제 대한 효용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거를 그럼 그래프로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예를 들어서 2,2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2,2라는 이 컨섬션 번들은 왼쪽 신발 2개, 오른쪽 신발 2개니까 내가 지금 2켤레의 신발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 신발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컨섬션 번들에서 효용이 2죠. 자, 오른쪽 신발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효용이 얼마가 되죠? 자, 이때도 효용은 2로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왼쪽 신발이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오른쪽 신발이 2개에서부터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효용은 2로 고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신발이 많아져 봤자 나한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직선으로 우리가 그렸는데 이 파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은 효용을 2를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들도 또 동일한 효용 2라는 값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2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자, 이 점을 지나는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3,3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를 이렇게 또 다른 인디퍼런스 커브들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 이 인디퍼런스 커브 그리고 프레퍼런스 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지금 이 점들, 자,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킹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자, 킹크 포인트에서는 여기는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지금 꺾인 점이라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인 MRS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파란 직선, 여기는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가 수직선이죠. 그래서 MRS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 직선에서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수평선이니까 MRS가 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perfect substitute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직선들이 프레퍼런스 맵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앞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경우에는 1대1로 완전 대체가 됐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뭐 꼭 마이너스 1일 필요는 없고, 뭐 2개와 1개로 대체된다고 하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모든 점에서 다 똑같아요. 이 완전 대체제의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모든 점에서 다 동일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소비자 이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preference 그리고 이 utility function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